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1월 1일날 이렇게 공부하는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잘 살아야 돼요. 이런 나라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뭐 학원에 불만을 표시하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들 복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재정학 2순환인데요. 그 재정학 2순환의 목표는 1순환하고 3순환이 간격이 너무 커요. 1순환 재정학 그냥 할만 했잖아요. 재정학 그냥 그냥 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시는데 3순환 가서 보시면 이게 1순환에서 들은 거하고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한다고요. 1순환에서 했던 얘기는 하나도 안 한다고요, 사실요. 그래 놓으니까 1순환하고 2순환 사이에 조금 이제 징검다리 역할 정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순환에 한 내용들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좋은 게 3순환에 다시 한번 나와요. 제가 이제 미리 말씀드리는 게 어려워요. 제가 지금 원래 2순환 학원에서 1차 하는 학생들 너무 부담 안 되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는데 싫어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이제 하다가 나도 보복될 것이다. 그러나 그 어려운 내용을 3순환 가서 처음 봤다 생각해 보세요. 그거에 비하면 지금 한번 들어놓은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화 논점 정리가 이번 강의의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생긴 게 원래 이제 강의 계획서에 모의고사 집 2판이 나온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출판사가 몇 군데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수식을 타이프를 쳐주면 불만 있으면 말로 하세요. 네. 타이핑을 하면 그냥 쓰는 데가 있고 그걸 다 풀어가지고 또 따로 편집하는 데가 있어요. 폰트가 안 예쁘다고. 근데 재정학 내는 출판사가 그 수식을 다 풀어서 하는 출판사거든요. 그래서 날짜를 못 맞췄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하냐면 일단 제가 매일 프린트를 드리는데 풀 문제를 그냥 프린트에 다 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모의고사 집은 안 사셔도 돼요. 그 다음 만약에 2순환 동안 문제를 풀고 싶다. 그러니까 일단 수업에는 모의고사 집 안 씁니다. 없어도 됩니다. 근데 이제 사신 분들은 곧 심판이 나오거든요. 2순환 수강증하고 그 다음에 책을 갖다 주시면 책을 심판으로 교환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샀다고 너무 억울해가지고 지금 인상제 풀이고 또 너무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나는 재정학 조금 하고 싶다 하시면 책을 미리 사서 나중에 교환하시면 되고 아마 차액만 내라고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일단 수업만 충분히 소화하고 싶다. 개인적으로 후자를 좀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수업이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책 안 사셔도 나중에 개정판 나오고 사셔도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를 3번 보게 돼 있죠. 굳이 봐야 되냐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모의고사를 보면 이게 참 안 써지는구나 또 느끼실 겁니다. 또 2차 좀 안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도를 목표로 한다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2순환 때는 다 안 합니다. 다 안 하고 핵심 논점들만 뽑아서 합니다. 그래서 첫날은 공공재만 합니다. 두 번째 날은 이제 시간이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모의고사 보고 나면 조금 짧기 때문에 외부성은 여러분들이 경제학에서도 많이 하셨거든요. 외부성하고 정부 지출율은 조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 5, 6일 해가지고 그냥 계속 이제 조세론 좀 깊이까지 할 거예요. 그래서 다 하려고 생각 안 하고 핵심적인 논점들 뽑아서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것만 해요. 어려운 것만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하는데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지금 준비할 시간이 없잖아요. 이런 측면에서는 나름 배려를 하려고 하는데 시험은 오늘 이제 공공재에 대한 여러 가지 모형을 배우게 됩니다. 공공재 내시 모형하고 그 다음에 클라크 그로브즈 수요 표출 메커니즘 이 두 가지 그냥 한 문제씩 냅니다. 1번이 조금 풀이가 길 것이고 2번은 풀이가 아주 간단할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두 문제로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이제 공공재 들어가는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미시경제학의 대부분이 뭘 배우는 내용이에요? 사용재를 배우는 내용이에요. 오케이? 그리고 이제 미시경제학 끝에 가가지고 공공재 나왔다고요. 그러면 공공재는 사실은 하루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공공재는 또 공공재 나름의 다양한 모형들이 있거든요. 특수한 성질을 가진 그런 재화이기 때문에요. 오케이? 그래서 공공재에 대해 가지고
다양한 모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모형의 특징을 이해하는 것, 이 오늘의 주된 내용인데 하나하나가 다 쉽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사밀슨 모형 정도는 굉장히 쉽게 출발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나머지 모형들의 성격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공공재 문제 나왔는데 이게 뭘 풀어야 되겠는가? 이게 모르는 거예요. 일단 5가지 접근이 있다. 라는 게 오늘 여러분들이 할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맨 먼저 보시면,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프린트 받으셨죠? 프린트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5가지 모형 나오는데, 아래쪽에 보시면 사밀슨, 린달, 내쉬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죠. 그럼 3가지 모형의 공통점과 차이점 뭐 이런 것들 나와 있습니다. 먼저 사밀슨 모형은 뭔가 일단 들어보세요. 이게 나중에 다시 한번 보면 의미가 더 잘 오는데, 이거 전지적 작가 시점이에요. 사밀슨 모형은 어떤 그 계획자가 구성원들의 효용함수를 다 알아요. 그래서 완전 정보를 가진 선의의 사회 계획자가 어떻게 하면 사회 후생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까라는 문제를 푸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번째 보시면요. 린달 모형은 제3의 계획자가 없어요.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진실한 선호를 표출해서 전원 합의의 해를 도출해내는 과정입니다. 오케이? 거기에 비해서 내시 모형은 뭔가 하면요. 비협조적 개인이 사적 공급을 해요. 그리고 이 경우에 린달 모형은 전원 합의의 해를 도출하는 거라면 내시 모형은 비협조적 균형을 도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사밀슨 모형은 뭔가 하면은요. 예를 들어 모든 것을 아는 엄마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아는 엄마가 애들을 위해 가지고 장난감을 같이 놀 수 있는 장난감을 몇 개를 사줄까? 이걸 결정하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고, 린달 모형은 아무것도 숨김없는 사이좋은 형제예요. 형 동생 사이에 거짓말, 설마 이제 형한테 전략적으로 막 선호를 숨겨서 표시하고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숨김없는 형제들 사이의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내시 모형은 뭔가 하면 비협조적 균형이잖아요. 절대 서로 한마디도 하지 않는 남남 사이의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이 3개의 모형이 달라요. 3개의 모형이 다르기 때문에 결론도 다르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둘 중에 하나는 같아요, 사실은요. 그래서 일단 기호 설정되어 있는데 기호 설정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세요. 사밀슨 모형은 뭔가 하면 ZA는 ZB는 Z. 요게 이제 그 책 따라 하첨자 나오기도 하고 상첨자 나오기도 하는데 그거는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문제에서 주는 대로 하면 되니까요. 근데 그 원래 ZA는 ZB는 Z인데 요게 아마 사밀슨 접근할 때는 여기 이야기가 일단 잘 안 나올 거예요. 그냥 사회 계획자가 Z를 결정 지어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거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이제 재원은 어떻게 조달하느냐라고 돼 있냐면 이거는 이제 일반 재원. 엄마가 가진 돈으로 하는 거예요. 엄마 돈으로. 자, 그 다음 이제 린달 모형은 뭔가 하면요. 린달 모형은 ZA는 ZB예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사밀슨 모형하고 린달 모형이 비슷하다고들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건 엄마가 그냥 결정 지어버리는 거고, 이건 두 형제가 나 5개 하고 싶은데 3개 하고 싶은데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ZA는 ZB가 일치하면 그게 Z이 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요, PA, PB, P가 있어요. PA, PBB. 뭔가 하면 이 P가 뭔가 하면 공공재를 공급하는 비용이에요. 공공재 공급 비용. 이 공공재 공급 비용이 있는데 그 공공재 공급 비용을 A하고 B가 나눠서 부담하기로 하는 거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밀슨 모형은 엄마가 사주는 거고, 린달 모형은 형제 둘이서 자기가 가진 용돈 가지고 형 얼마 낼래, 나 얼마 낼래 해가지고 합의하는 과정이에요. 오케이? 네. 근데 주요 결론이 뭐라고요? 만약 그 두 형제가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진실하게 대응한다면 결국 엄마가 사준 거하고 똑같은 결론에 이른다 라는 게 두 모형 사이의 결론이라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 이것도 공동생산 공동소비긴 한데 린달 조세 편익 원칙에 의한 사용료 징수에 의해 가지고 재원이 조달된다
라는 측면이 있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내시 모형인데요. 내시 모형은 서로 남남이에요. 남남인데 여기서는 ZA 플러스 ZB가 zet이에요. ZA 플러스 ZB가 zet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달라요. 여기 이제 ZA, 여기서의 ZA, ZB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소비량 또는 향유량이라고 해요. 소비량 또는 향유량. 우리가 그러니까 그 가로등이 몇 개 켜졌냐 이거라고요. 근데 내시 모형에서는요. ZA, ZB, Z. 그러니까 네가 가로등 3개 켜고 내가 4개 켜면 합계 7개다. 이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향유량이 되는 거예요. 기여량이 되는 거예요. 기여량이 돼버려요. 이해가십니까? 각각의 기여량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때 PA는 P는 MCZ이 돼요. 자, 아직 무슨 말인지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5가지 모형을 다 할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다시 옆 페이지를 보시면 아, 이게 다 다른 모형들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도 있을 거예요. 오케이? 일단 이렇게 해 놓습니다. 그리고 내시 모형에서는 사적 조달하는 겁니다. 자기가 사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세요. 3가지 모형 모두 생산 가능 곡선이 제약식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생산 가능 곡선 옆에는 동그라미 놓으세요. 근데 사무엘슨 모형에는요, 개인 예산 제약이 안 나옵니다. 지금 형제들이 사는 거예요? 아니면 엄마가 사주는 거예요? 엄마가 사주는 거예요. 사무엘슨 조건에는 개인 예산 제약 안 나옵니다. 옆에 X 하세요. 하지만 린달 모형하고 내시 모형에는 개인 예산 제약식이 나와요. 오케이? 동그라미 놓으세요. 이해가십니까? 그런 차이가 있다. 그래서 각 모형이 언제 균형 또는 최적이냐라고 할 때 쓰는 그림들도 다르죠. 그래서 이제 사무엘슨 모형의 경우에는 이제 이 그림이 그려지죠. 이 그림. 그래서 사무엘슨 모형에서는 이쪽이 Z, 그 다음에 이쪽이 뭐 XA 또는 XB 했을 때 지금은 뭐 XA 같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른바 잔여 소비 곡선이니까 나오면 그 잔여 소비 곡선 상에서 무차별 곡선이 접할 때 최적 생산이 이루어진다. 이건 최적 생산 이야기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거기에 비해서 린달 모형에서는 어떻게 돼요? 린달은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이 자신의 선호를 진실되게 표현해서 그때 전원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최적 균형 공공재가 이루어진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내시 모형은 뭔가 하면요, 내시 모형은 이쪽이 ZA, ZB가 돼요. ZA, ZB. 이쪽이 ZA, ZB가 되고 또는 어떻게 되냐면 기여, 비기여. 그래서 내시 모형은 이렇게 그 보수행렬 형태로 나타나든지, 오케이? 공공재 관련된 보수행렬로 나타나든지, 아니면 ZA, ZB 평면에서 두 경기자의 반응곡선 형태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반응곡선 형태로. 그래서 A라는 경기자의 반응곡선, B라는 경기자의 반응곡선 해가지고 반응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공공재를 대강 알겠는데 공공재가 잘 이해가 안 된다. 이제 공공재를 지금 어느 모형으로 접근해야 되는가? 문제에 따라서 대부분의 문제의 경우에 그 문제를 접근하는 모형이 있어요. 가장 적당한 모형이 있어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모형을 잘못 접근하면은 딴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모형을 찾으시라. 자, 그 다음에요. 이 그림 아래쪽에 하나 더 해봅시다. 각각의 그림 아래쪽에 뭐라고 하냐면 효율, 유일 해놓으세요. 이 모형에서 찾아지는 해가 효율적이냐 유일하냐가 있을 겁니다. 사무엘슨 해는 정의상 효율적이죠. 원래 효율성의 조건이니까. 됐습니까? 근데 사무엘슨의 해는 유일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슨의 해는 유일하지 않습니다. 자, 거기에 비해서 린달 모형은요, 효율적이죠. 오케이? 린달 균형도 효율적이라고 하죠. 그리고 린달 균형 유일합니다. 여긴 유일합니다. 거기에 비해 가지고요, 내시 모형 있죠. 내시 모형. 내시 모형에서는 해는 유일해요. 근데 효율적이진 않아요. 여기를 뭐라고 해요? 무임승차라고 해요. 무임승차. 이해가십니까?
오케이. 그래서 각각의 모형에 대해 가지고 지금부터 조금 차례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미시경제학 재경직이니까 미시경제학 잘 하시는 거죠? 새해 맞아 한번 웃어본 거죠. 그 복습 삼아서 한번 그 함수 쓰는 법 이런 거 좀 연습해보고 그 다음에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안 쓰셔도 돼요. 당연히. 그래서 이제 재정학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 라그랑지 함수 접근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복습 삼아 함수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요건 프린트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장 단순한 max u는 u x y 소비자 효용 극대 문제가 있다 하고 예산 제약식으로 pxx py y는 m 이렇게 쓰죠. 그러니까 이게 제약식이 있는 극대화 문제, 제약식 최적화 문제를 해결하는 기본적인 방법이 라그랑지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라그랑지 함수를 만들 때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 먼저 앞에 목적식을 쓰고 그 다음 뒤에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관계없습니다. 이거는요. 그 다음에 여기 제약식을 는 0의 형태가 되도록 이쪽으로 넘겨도 되고 저쪽으로 넘겨도 돼요. 그래서 m pxx pyy가 되도록 만든 다음에 이 식을 이제 극대화시키면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뭘 쓰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목적식을 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제약식을 변형한 형태를 넣는 거죠. 문제는 제약식이 하나가 아니고 제약식이 여럿이 있으면 여러 개 계속 쓰면 됩니다. 계속 쓰면 됩니다. 일단 이제 이렇게 쓴 다음에 이 경우 문제에서 m, px, py가 기본적으로 외생 변수이기 때문에 여기서 내생 변수는 x, y가 기본 내생 변수고 람다도 내생 변수로 볼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세 번에 걸쳐 가지고 조건식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x로 편미분하면 ux가 되는데 수학으로 하면 ux라고 쓰는데 이게 사실상 경제학에서 말하는 뭐가 되는 거예요? mux가 되는 거죠. 그래서 x로 미분하고 마이너스 람다 px는 0. 그 다음에 y로 미분하고 람다 py는 0. 그 다음에 이제 람다로 미분하면 이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제약식이 나오기 때문에 이건 이제 당연히 지금 이 문제에서 성립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 람다로 미분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 두 식에서 람다 px, 람다 py를 넘겨서 정리하면 이게 mrs xy는 mux, muy는 px, py의 조건이 되는 것이고 됐습니까? 오케이. 요 식을 이 식하고 연립해서 푼 것이 최적 소비 조건이 된다라는 내용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여기를 이해를 했다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 페이지에 나오는 사적제 최적 공급 조건, 사적제 최적 조건은 자동적으로 풀립니다.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페이지는 직접 하시고 저는 이제 뭘 해볼 거냐면 3페이지를 해볼 거예요. 자, 보시면요. 여기 이제 극대화 문제가 나와요. 지금 이 식이 이제 그림으로 나타냈을 때 이 과정을 식으로 증명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봅시다. 이 문제는 어떻게 구성된 거냐면 그 효율성의 조건이라는 게 뭐예요? 효율성의 조건. 더 이상 개선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hxz 있죠? hxz. 요게 일단 여러분들이 뭘 나타내는 함수다라고 그냥 생각하면 되냐면 생산 가능 곡선을 지금 상징하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생산 가능 곡선 이렇게 썼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x하고 z이 있는데 x는 xa 플러스 xb는 x다. 요거는 이제 x는 무슨 제다? 사용제다. 근데 여기 보시면 z는 zA, zb다. 이거는 z는 무슨 제다? 공공제다. 라고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 했을 때 여기 보시면 이제 젯은 첨자 붙었어요? 안 붙었어요? 안 붙었죠? 공동 소비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X에는 첨자 붙었어요. 그 다음에 이게 무슨 식인가 하면요. A의 효용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놓고 B의 효용을 늘릴 수 있는 데까지 늘려놓은 상태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효율성 상태란 거예요. 그러니까 A의 효용이 일정한데 B의 효용을 더 늘린 여지가 남아있으면 효율이에요? 비효율이에요? 비효율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A의 효용 정해놓고 생산 가능 곡선 정해놓고 A 효용 정해놓고 그 다음에 B가 늘 수 있을 때까지 늘어난 상태를 찾으면 파레토 효율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풀면 파레토 효율의 조건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해서 이 문제는 사실상 이제 여기다가 뭘 써놓은 거예요? 목적식. 그 다음에 여기다가 1번 제약식, 그 다음에 2번 제약식 해가지고 라그랑지 함수를 만들어 놓은 거죠. 이해가시죠? 그리고 지금부터 이 문제를 풀 건데 이 문제를 풀기 전에 미리 조금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다가 빈칸에다가 한번 요 내용 적어보세요. 제 생각에 여러분 스트레스는 3교시에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1교시까지는 그냥 들으세요. 3교시는 이제 우리 둘 다 죽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아까 제가 걱정돼가지고 풀어봤거든요. 우와, 어렵다 싶더라고요. 야, 이거 신나는 거죠, 여러분들. 첫날, 새해 첫날 이게 무슨 일이야, 뭐 이런 거. 저 신납니다. 우선 아래쪽에 이제 어떻게 써보시냐면 이렇게 합시다. 우리가 생산 가능 곡선을 나타내는 함수로서 만약에 지금은 이제 XJS로 되어 있는데 XJS로 하나 XY로 하나 뭐 비슷하니까 일단 요게 이제 생산 가능 곡선을 나타내는 식이라고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 경우에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이 식을 전미분 정리를 하면 hx dx hy dy 요거 원래 하첨자 가야 되는데 잘 표시 안 나니까 그냥 하첨자로 생각해 주세요. 네, 는 0 요게 이제 전미분 전개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생산 가능 곡선 기울기를 MRT XY로 하면 요게 결국 dx분의 dy가 될 것인데 물론 마이너스 붙여가지고 양수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얘가 hx hy가 된다 라는 거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두 번째 예를 들어 가지고요 x가 xa 플러스 xb예요. 상첨자 하첨자는 제가 정신이 없으니까 그냥 참 볼 때마다 이 상첨자 하첨자 헷갈려 가지고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여기 생산 가능 곡선의 기울기를 구하려면 사실 이제 hx 이 첨자 이 편미분 계수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편미분 계수들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아마 이 생산 가능 곡선 함수를 제가 XA나 XB로 미분할 거예요. XA나 XB로. 그러면 뭐가 되냐면 라운드 XA분의 라운드 H 뭐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요거는 뭐 하라는 건가 하면 XA 가지고 H를 편미분하라 라는 건데 이게 한 번에 안 되잖아요. 이게 그 합성함수 형태가 돼버리잖아요. 그럼 이제 XA 가지고 H를 미분하는데 XA로 X를 미분하고 X로 이렇게 연쇄 미분 관계가 있으니까 여기서 이 부분은 뭐예요? X를 XA로 편미분한다. 근데 X를 XA로 편미분하면 당연히 뭐가 나오기 때문에 1이 나오기 때문에 제 말은 뭔가 하면 XA로 편미분하나 X로 편미분하나 같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그래서 제 말은 X로 편미분하 XA로 편미분하나 그냥 제가 구분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HX로 써버리겠다는 거예요. HX로 써버리겠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뭐 당연히 아는 학생들도 있는 거고 그냥 이제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1차 자꾸 하다 보면 자꾸 잊어버리거든요. 오늘 만나서 한번 확인하고. 그래서 학생들한테 너무 부담 주지 마라 그래가지고요. 내용이 부담 가는데 뭐 어떡하냐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해봅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목적식이 있고 1번 제약식, 2번 제약식이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먼저 요 식을 Z, XA, XB 이런 순서로 이제 편미분할 거예요. 그럼 먼저 이제 Z로 미분하면 바로 제가 MUZ이라고 해도 괜찮겠죠? MUZ 됐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Z이 또 들어가 있는 데가 뭔가 요건 상수거든요. 식이 그렇지. 여기 이제 Z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여긴 MUZ B고 여긴 MUZ 뭐가 나오겠어요? A가 나오겠죠. 그래서 람다1 MUZ A. 오케이? 그 다음에 뒤에 여기 생산 가능 함수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이걸 XA로 미분하든 X로 미분하든 그냥 뭐로 쓸 거라고 했어요? HZ로 그냥 쓰겠다고 했죠. 그래서 첫 번째 조건식이 나왔어요. 자, 이거 1번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 두 번째 조건식이 이 식을 XA로 미분한 겁니다. XA로 편미분하기 때문에 여기는 없어요. 그 다음 여기 보시면 XA가 있죠. 됐습니까? XA로 편미분하면 마이너스 람다1 MUXA. 그 다음 여기도 XA로 미분해도 뭐라고 쓸 거라고요? HX라고 쓸 거라고요. HX? 아, 그렇죠. Z로 하든 X로 하든 그냥 뭔 소리 했는지 모르겠는데 여간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XB로 편미분하는 경우에 여기서 바로 MUXB 나오고 그 다음 여기는 XB가 없고 그 다음 여기를 XA로 하든 XB로 하든 그냥 뭐라고 쓸 거라고요? HX로 쓰겠다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3번식이 있어요. 물론 그 다음에 이 개수들로 미분하는 식이 있겠지만 그건 뭐 별도의 식으로서 의미는 없습니다. 지금.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식을 정리해야 되는데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 부분이 중복이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해갔습니까? 오케이? 이 부분이 중복됐다 해서 일단 어떻게 하시냐면은 2번식하고 3번식을 결합해 볼게요. 2번하고 3번식. 됐습니까? 그러면은 2번식, 3번식이 지금 현재 이걸 넘긴 상태에서 정리합니다. 여기도 넘겼고요. 그러면 MUXB는 얘도 그냥 넘긴 상태입니다. 그러면 요거 남으니까 마이너스 람다1 MUXA 됐죠? 그 다음에 얘들 넘어가 있는 거 있었죠? 오케이? 넘어간 게 뭔가 하면 마이너스 람다2 HX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MUXB는 마이너스 람다2 HX 그 다음에 마이너스 람다1 MUXA는 마이너스 람다2 HX 자, 요 두 식을 결합해 가지고 지금 4번식이 나왔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최적 조건이 만족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조건이 다 만족돼야 되기 때문에 2번과 3번이 만족된다면 우선 이 조건이 만족돼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조건이 만족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제가 뭘 할 건가 하면 1번식을 4번식으로 나눌 거예요. 1번식을 4번식으로 나눌 거예요. 근데 문제는 1번식을 4번식으로 나눌 때 이 조건이 달성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각각의 항을 뭐로 나누든지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두 개는 우선 달성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첫 번째 항을 한번 나눠봅시다. 순서대로 나눠봅시다. MUZ을 MUX로 나눴어요. 이해가십니까? 그럼 첫 번째 항을 나눴을 때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MRS ZXB라고 쓸 수 있을 것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을 두 번째 항으로 나눕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뭐로 나눠도 지금 관계없는 상황이라고 했죠. 그럼 두 번째 끼리 나누면 람다1 없어지고 뭐가 되는 거예요? MUZ, MUX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플러스 MRS, ZX, A가 되겠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세 번째 항으로 나눕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면서 HZ, HX가 됩니다. 이해갔습니까? 아까 제가 HX, HY면 이걸 뭐라고 쓸 수 있다고 했어요? MRT, XY. 그럼 제가 이걸 나눠가지고 HZ, HX로 나누면 부호는 마이너스에 뭐라고 쓸 수 있겠어요? MRT, ZX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오케이. 그리고 요 다음에 한 칸을 더 써주세요. 당연히 그 더 정리된 형태가 있죠. 보통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끝내지 않고 MRS ZXA 플러스 MRS ZXB는 뭐로 써요? MRT ZX라는 식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도출된다. 라는 게 사무엘슨의 해라고들 부르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사무엘슨의 해. 그리고 이걸 정확하게 그림으로 나타내는 게 이거예요.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생산 가능 곡선하고 A의 무차별 곡선 있죠? 그거로부터 뭘 구하고 잔여 곡선 구하고 그 다음에 접하는 점 구했다. 똑같은 거예요, 사실. 그거를 그림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여기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지금 찾고 있는 이 그림의 전지적 계획자는 두 사람의 효용함수를 완벽하게 알고 있죠. 그러니까 엄마 같은 거란 거예요. 엄마.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풀고 있는 이 공공재 효율 문제에 개개인의 예산 제약식 들어가 있습니까? 개개인 예산 제약식 안 들어가 있습니까? 개개인 예산 제약식 안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각각이 살 거예요? 엄마가 사줄 거예요? 엄마가 사줄 거거든요. 이해가십니까? 세 번째, 사무엘슨의 해는 유일합니까? 사무엘슨의 해는 무수히 많습니까? 무수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생산 가능 곡선이 일단 주어졌다고 전제하겠습니다. 이해가십니까? 하지만 A의 효용을 일정하게 잡았는데 이 A의 효용을 무조건 저 수준에 잡아야 돼요? 어느 수준으로 잡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효용, 이 잔여 소비 곡선이라고 부르는 곡선은 A의 효용을 IA 바로 잡았을 때의 소비 가능 집합이 되잖아요. 근데 A의 효용을 여기 안 잡고 다른 곳에 잡으면 얼마든지 이 곡선이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고, 이해가십니까? 마치 우리가 에지오스 상자에서 파레토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무수히 많듯이 실제로는 두 사람의 효용 수준을 어떻게 잡는지에 따라 가지고 사무엘슨의 해도 유일하다는 거예요. 사무엘슨의 해도 무수히 많다는 거예요. 사무엘슨의 해도 무수히 많게 돼 있어요. 단 하나 예외가 있다면 두 형제가 모두 준선형의 선호를 가진다면 딱 하나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만 아니라면 최적의 자원 배분은 무수히 많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라고 했어요? 사무엘슨의 해는 정의상 뭐지만 효율이지만, 이해하십니까? 그 효율적인 자원 배분은 유일하다고 했어요. 무수히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수히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 비슷하냐면 에지오스 상자상에서 파레토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무수히 많은 거하고 비슷해요. 네. 자, 일단 여기까지 해가지고요. 사무엘슨의 해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나름 복습을 해보았습니다. 여기서도 관련된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느 문제를 보든지 다들 뭐하고 비교를 하냐면 사무엘슨의 해하고 비교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별도로 문제를 풀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공공재의 두 번째 모형인 린달 모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린달 모형은요, 여러분들이 제가 일순환 할 때 뭘 하냐면 전형섭 교수님 책에 있는 내용을 설명을 드려요. 근데 그게요, 너무 어려워요. 그게 이제 문제가 머리 좋은 사람 이 책을 써놓으면 그렇게 돼요. 그럼 이중구 교수님은 무엇인가? 더 머리 좋으신 분이 있어서 그런가? 써봅시다. 린달 모형은 말씀드린 것처럼 엄마가 없어요. 어떻게 따지면 엄마가 용돈 주고 둘이서 알아서 해봐라. 뭐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줄 보시면 분권화된 의사결정, 효율적 자원 배분이 가능한가? 그러니까 일단 모형 설정 자체가 다른 거예요. 린달 모형. 오케이? 네. 자, 그 다음에 기본 가정해가지고 쭉 줬잖아요. 근데 사실은 예를 들어가지고 일정량의 사용제가 존재한다, MRT가 1로 일정하다, 이거 다 편의상이에요. 편의상. 핵심적인 가정이 아니에요. 핵심적인 가정은 뭔가 하면 다섯 번째 나오는 각 개인은 공공재에 대한 진실한 선호를 표명한다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숨기지 않는
그 정직한 형제들 사이의 문제라고 보면 된다는 거잖아요. 오케이? 네. 자, 그 다음에 협상의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재 공급 비용은 두 형제가 부담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PZ은 PZA, PZB 이게 뭔가 하면 린달의 비용 부담 방식이에요. 됐습니까? 린달의 비용 부담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둘이서 이 비용 부담 방식 하에서 그러면 장난감 5개 살까 3개 살까 같은 장난감이라도 둘이서 같이 갖고 노는 거면 공공재의 성격을 띨 수가 있어요. 네. 5개 살까 3개 살까 해가지고 그럼 4개 하자 합의가 이루어지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린달의 균형이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린달의 균형을 뭐라고 해요? 전원 합의의해 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일단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요. 린달 모형은 현대 재정학, 특히 이제 이 공공재 이론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학 책을 통틀어가지고 린달이란 말이 굉장히 자주 나오는 걸 여러분들이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써놨는데 일단 자발적인 그런 교환, 협상 과정이다. 준시장적 접근이다. 그래서 수요 공급 막 이런 거 나온다. 그 다음에 전원 합의의 해이다. 자신이 표명한 가치에 근거한 비용 부담 방식이다. 이런 것들이 다 린달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란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 군데서 린달 이야기를 한다. 근데 이제 그 전영석 교수님 책에 조금 어렵게 돼 있는데요. 일단 빈칸은 메워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요즘은 가끔 보면요. 옛날에 어렵게 했는데 요즘 참 쉽게 그렇게 풀어놓은 식들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조금 이따 소개를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어떻게 하냐면 여기 린달의 그 최적 그 극대화 문제가 나와 있을 겁니다. 맥스 UI 나오죠. 오케이? 근데 여기는 뭐가 나왔어요? 생산 가능 곡선이 나왔어요. 여기는 예산 제약식이 나왔어요. 예산 제약식이 나왔어요. 각각의 효용을 극대화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 경우에 최적 소비 조건이 MRS ZXI는 원래대로 하면 PZI, PX 이건 뭐 비슷한 거예요? PX, PY 비슷한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PX가 1이라면 이게 뭐가 되냐면 그냥 PZI라고 써도 된다. 그 다음에 아래쪽 빈칸에는 MRS ZXI라고 그냥 써놓으시면 돼요. 그럼 그건 읽어보세요. 네. 자, 그 다음에 또 뭘 가정하냐면요. 내부회를 갖는 경우를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재만 갖거나 사용재만 갖거나 하면은 그 조건이 하나로 성립이 안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부회를 갖는 경우, 공공재도 생산하고 사용재도 하는 경우를 고려했을 때 결과적으로 MRT ZX 하고 PZ PX가 같아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뭔가 하면 MRT가 뭐예요? 사실은 Z 생산의 기회비용이거든요. Z 생산의 기회비용. 근데 만약에 Z 생산의 기회비용보다 원래 생산 입장에서는 PZ이 비싸면 Z만 생산하려고 해요. 오케이? 그 다음 만약에 이 Z의 기회비용이 더 크면 사람들이 Z를 생산 안 하고 X만 생산하려고 해요. 그래서 공공재, 사용재를 다 생산한다는 조건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MRT하고 PZPX가 같아져야 된다. 라는 조건이 성립한다고 합시다. 됐습니까? 자, 조금 어렵게 쓸 건데요. 요게 이제 조금 있으면 더 쉽게 쓸 수도 있겠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한번 해봅시다. 그럼 린달 모형은 이겁니다. 각자가 효용극대화를 해요. 제가 한번 써볼게요. MRS ZXA MRS ZXB 그 다음에 PZA PZB PZ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제가 PZA 플러스 PZB는 PZ 이게 이제 뭐라고 했어요? 린달의 비용 부담 방식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이거 왜 성립하는 게 아니고 린달에서는 원래 성립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Pzet을 둘이서 부담하기로 하자. 오케이? 근데 이 식을 양변을 Px로 나누어도 당연히 성립할 것이고, 이걸 단순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지금 어떻게 해놨냐면 Px가 1인 것처럼 그렇게 지금 정리를 해놨어요. 됐습니까? Px 1로 해놨는데 일단은 이 Px가 있든 말든 성립한다. 자, 그래서 첫째, 이거는 린달의 비용 부담 방식을 나타내고 있다. 린달의 비용 부담 방식을 내고 있다. 그 다음에 각 개인은 보세요.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자신의 분권화된 상태에서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MRS를 뭐에 맞출 것이다? Pz Px 또는 Pz에 맞출 것이다.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얘가 얘랑 같아지고 얘가 얘랑 같아지는 거는 각 개인이 뭘 하고 있기 때문에요? 효용 극대화, 최적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분권화, 최적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각 개인이 분권화된 상태에서 최적화를 하고, 오케이? 그 다음에 비용을 이런 식으로 분담한다고 하였으므로 당연히 비용 분담의 조건이 MRS의 합으로 써질 수도 있겠죠. 이해하십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부해의 조건이 만족된다면, 내부해의 조건이 만족되기 위해서는 MRT가 뭐하고 같아져야 되기 때문에 PZ, PX하고 같아져야 되기 때문에. 이해하십니까? PZ, PX가 MRT, ZX하고 같아져야 되기 때문에. 이해가십니까? 오케이. 그러면 결과적으로 두 형제가 알아서 최적화를 한 결과 뭐하고 같아지게 됩니까? MRT하고 딱 같아지죠. 이게 뭐하고 같아졌다는 거예요? 사멜슨 조건이 성립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오케이. 요 과정인데 요걸 조금 더 쉽게 할 수도 있어요. 조금 더 쉽게 할 수도 있는데 일단 원칙적인 표현이 이러하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비유를 하자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엄마가 내린 의사결정과 아무것도 숨기지 않는 착한 형제들이 내린 의사결정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같아진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일단 증명이 된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현실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엄마도 존재하지 않고 아무것도 숨기지 않는 착한 형제라는 건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게 이 두 모형의 한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오케이. 자, 일단 여기까지 해가지고 린달 모형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보셨고요. 린달 모형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임봉우 교수님 책에 나오는 문제인데 해설이 조금 약해서 제가 이제 해설을 좀 보충해서 그렇게 지금 답을 써놨습니다. 개인 A와 개인 B는 같은 사무실을 쓰고 있다. 효용 함수는 다음 같은데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눈에 보여요. 전에 안 보이거든요. 이제 조금씩 보여요. 보세요. X, Y가 있는데요. Y에는 첨자 붙었죠. X에는 첨자 안 붙었죠. 이게 이제 눈이 보여요. 아, 이러면서 X가 뭐고 공공재고 Y가 사용재구나 라고 이제 눈에 뜨는 거예요. 여하간의 효용 함수는 뭐예요? 곱더글라스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개인 A의 효용 함수의 소득주죠. 이게 사밀슨 문제였으면 소득을 안 줘도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인 B의 효용 함수도 소득 줬죠. 그 다음에 각각의 가격이 뭐 100이고 2다 뭐 이렇게 나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린달 균형을 구하고 사무엘슨 조건을 만족함을 보이시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제가 그냥 딱 제 원하는 대로 썼어요. 자, 일단 린달 모형에 가정이 많잖아요. 근데 핵심은 뭔가 하면 진실한 선호를 표명한다. 그 다음에 뭐 각각이 가치를 표명해서 전원합일 때 균형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됐습니까? 그 다음 보세요. 각각의 부담 비율을 알파와 1-알파라고 하면 됐습니까? PX가 알파 PX 플러스 1-알파 PX라고 써줘도 되겠습니까? 알파 PX가 누구의 공공재 가격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A의 공공재 가격. 그 다음에 1-알파 PX가 B의 공공재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해가시죠?
오케이. 그리고 사용제는 어떻게 되든지 관계없어요. 결국 린달 균형은 공공재에 대한 만장일치가 이루어지면 되거든요. 그럼 린달 균형 구합니다. 맥스 U 했죠?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시면요. 그 문제를 풀었을 때 XA 스타가 지금 X가 공공재예요. 이 알파 PX분의 M이라고 나오는 게 낯설어요? 여러분 알잖아요. 보통 2PX분의 M 나오잖아요. 오케이? 근데 지금은 가격이 PX예요? 알파 PX예요? 알파 PX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콥드글라스 아는 거고, 네. 이때 이제 M이 얼마로 주어졌냐면 M이 1000으로 주어지고, 그 다음 이제 PX가 지금 100으로 주어졌으니까 이해가십니까? 계산하시면 얼마가 되겠어요? 알파분의 5가 되겠죠. 됐습니까? 똑같은 식으로 X, B 스타를 하면 이 1-알파 PX분의 MB는 잘 지내시나 모르겠네요. 네, MP가 되죠. 자, 이 경우에 이제 이 경우에도 각각이 가지고 있는 이제 소득 2000, 그 다음에 여기 100 됐습니까? 대입해 보시면 이게 1-알파분의 10으로 정리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이 둘이 같아진 상태를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린달 균형이라고 한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식 안에 이미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비용 부담하기로 하고 만장일치된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파를 구해보시면 3분의 1 나오고 x가 15 나옵니다. 됐습니까? 그 상태를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이 이 그림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3분의 1 부담하고 3분의 2 부담하고 그 다음에 공공재는 15. 됐죠? 오케이. 자, 이 경우에 린달 균형이 효율적이라는 것을 보이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즉 사무엘슨 조건을 만족함을 보이시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합니다. 그럼 아래쪽에 보세요. 사무엘슨 조건에서요. 린달 모형에서 A는 효용을 극대화했습니다. 이해갔습니까? MRS XY를 알파 PX PY에 맞췄습니다. 이해갔습니까? B도 효용 극대화했습니다. 그러니까 MRS B를 1-알파 PX PY에 맞췄습니다. 그리고 생산의 효율 조건이자 동시에 내부의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됐습니까? 둘 다 콥드글라스니까 당연히 모서리에 나와요? 내부에 나와요? 내부에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MRT가 PX, PY와 같아져야 돼요. 그러면 린달 모형을 풀었을 때 즉 MRS하고 MRS를 합하면 자동으로 뭐가 나오게 돼 있어요? MRT가 나오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 결과가 요거 제가 여기 썼던 식하고 다른 거란 거예요? 같은 거란 거예요? 사실은 같은 거란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요게 표현이 조금 더 쉽죠. 네. 여러분 표정은 빨리 해라. 8페이지 메뉴에 보세요. 8페이지 메뉴에 보시면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MRS XYA 있죠? 동그라미 하시고 그 다음에 걔랑 짝이 되는 게 뭐예요? 넘어가서 알파 PX Y가 짝이 되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MRS 두 번째도 A 돼 있네요. 그 두 번째 A를 B로 바꿔주십시오. 이게 컨트롤 C, 컨트롤 V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MRS BXY 있죠? 요게 뭐하고 같아지고 1-알파 PX 나누기 PY하고 같아지고 됐습니까? 그 다음 분자 보세요. 분자 알파 PX 플러스 1-알파 PX 있죠? 그게 넘어가서 뭐가 되는 거예요? PX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 개인이 효용을 극대화하는데 각 개인들이 이런 방식으로 비용을 분담했을 때 결과적으로 MRS의 합이 뭐하고 같아진다? MRT하고 같아진다. 요게 이제 린달 모형은 사무엘슨 모형하고 일단 다른 모형이에요. 설정 자체는 다른 모형이에요. 하지만 결과 조건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같아질 수밖에 없다. 라는 것에 대한 증명이죠. 그래서 이제 이중국 교수님 책을 읽으면 결과만 가지고 자꾸 같다라고 하니까 처음부터 똑같은 줄 알았는데 처음부터 같은 건 아니다. 결과적으로 같아지게 돼 있다. 라는 이야기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린달 모형이 효율적이라는 걸 보이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린달 모형을 지금 그림으로 나타낸 거잖아요. 근데 린달 모형에서 수요 곡선을 도출하는 방법이 이렇게 U자형의 무차별 곡선을 사용해 가지고 도출하는 방법이 이중구 교수님 책에 나와 있을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럼 그때 수요 곡선들이 만난 점에서는 이쪽 사람의 무차별 곡선의 최고점이고 저쪽 사람의 무차별 곡선의 최고점이고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두 사람의 무차별 곡선이 접한 상태가 되잖아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효율 조건 이 또 달성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오케이.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방법으로 효율 조건이 달성된다. 그러나 린달 모형의 가정은 어떤 의미에서 비현실적인가? 형제가 그렇게 착하지가 않아요. 형제들 다 보면 형 딱 보면은 5개 하자 그럴 것 같으면 한 3개 뭐 이렇게 하고 다들 한다고요. 잔인해요. 잔인해. 몇 형제세요? 여동생 있습니다. 우리는 남자만 4형제였어요. 잔인해요. 특히 먹는 거에 대해서는요. 잔인해요. 제가 아직도 억울한 게 내가 안 먹었거든요. 내가 안 먹었는데 찌르기도 먹어놓고 왜 안 먹었다 그래 해가지고 제가 저희 어머님을 좋아하는데 그때 참 서운했어요. 말을 안 믿어줘가지고 그렇습니다. 제 말은 뭔가 하면은 진실한 선호를 표명하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봅니다. 만약 상대가 진실된 선호를 표명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마치 상대의 이 수요 곡선을 반응 곡선처럼 생각해가지고 자신의 효용을 더 크게 만들기 위해 가지고 이런 점으로 가고 싶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럼 진실된 선호를 표명해봐라 라고 하면 내 수요 곡선이 이거예요 라고 표명하는 거예요. 내 수요 곡선이 이거예요 라고 표명하는 거예요. 이거예요 라고 거짓 표명을 해버린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공공재의 공급량은 좀 줄어들지언정 자신의 부담 비율이 어떻게 되니까? 줄어드니까 자신이 더 높은 효용을 누릴 일이 생길 수가 있겠죠. 이해가십니까? 근데 이제 또 문제점은 뭔가 하면 동생이 이렇게 하면 형은 가만히 있겠냐라는 거예요. 형도 자신의 선호를 숨겨서 표현하면 최종적으로는 둘 다 부담 비율을 줄이지는 못하고 공공재 공급량만 줄어드는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첫 번째 한계가 진실된 선호 표명이 일어난다. 이른바 무임승차 현상이 있다. 이해가십니까? 근데 여기가 얼마만큼 가냐? 이건 조금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얼마만큼 가냐까지 고려해서 접근하면 내시 모형이 돼요. 물론 내시 모형에도 내시 모형이 똑같진 않아요. 똑같진 않은데 일단 그런 측면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전원 합의의 한계돼 있죠. 전원 합의라는 게 일단 참가자가 둘, 셋이면 괜찮은데 이게 늘어나면 이거 자체가 비현실적이어진다. 이해가십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런 큰 한계들이 있다. 자, 해결 방안으로는요. 이론적으로는 수요 표출 메커니즘이 있다. 오케이? 형제들로 하여금 니들 거짓말하면 엄마가 다 알아. 협상해봐. 뭐 이런 방법을 취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수요 표출 메커니즘도 그냥 이론상의 접근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하면 현실적으로는 정부가 일반 재원에 근거해가지고 이 일반 재원이라는 게 정액세일 수도 있고 비례세일 수도 있고 뭐 누진세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3교시예요. 공급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가십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한 문항을 더 한다면 린달 균형은 어떤 측면에서 공평한가, 어떤 측면에서 공평하다는 보장이 없는가 이런 것들이 붙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답하실래요? 이걸 답하기 위해서는 공평하다는 게 뭔지부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오케이? 재정학에서 공평성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편익 원칙하고 능력 원칙. 그 다음 능력 원칙은 다시 수평적 공평성, 수직적 공평성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린달 모형은요. 무엇의 이론적 배경이 되었습니까? 편익 원칙의 이론적 배경이 되었습니다. 아까 아는 척 하시더니만 여기 있는 거 뭔데? 다 아는 것 같더만. 그래서 편익 원칙 입장에서는 가장 공평한 조세 방식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해가십니까? 하지만 능력 원칙에서는 공평하다는 보장이 없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 놓치면 너무 억울하거든요. 아는 거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요런
이야기 정도가 이제 린달 관련해서 이제 나올 수 있는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가지고 린달 모형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나오는 게 내쉬 모형이에요. 내쉬 모형인데, 내쉬 모형에서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보수행렬을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보수행렬을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반응 곡선을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10페이지에 지금 나와 있는 건 뭔가 하면, 그 공공재 공급과 관련해가지고, 반응 곡선이 어떻게 도출되는가라는 원칙적인 방법을 말씀드릴까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게 시험 나오는 게 아니고 사실은 계산 문제로 시험이 지금 나왔어요. 그래서 우선 원칙적인 내용 한번 보시고, 아니 여러분 꾸르노 모형 배울 때도 막 그림으로 처음에 막 반응 곡선 도출해 놓고 실제로는 그냥 식으로 풀잖아요. 그 비슷한 겁니다. 자, 이번엔 봅시다. 두 개인 A, B가 존재하고 초기 보존 자원으로 WI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초기 보존 자원으로 그냥 사용재를 갖고 있어도 되고 초기 보존 자원으로 그냥 현금 소득을 갖고 있어도 관계없어요. 이건 편의상 이렇게들 해요. 네. 그 다음에 개인이 자신이 가진 보존 자원을 공공재 공급에 기여할 수도 있고 사용재를 구입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ZA가 향유 소비량입니까? 기여량입니까? 기여량이 됩니다. 이해하십니까? 공공재 이제 A가 기여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공동 소비되므로 누구나 한 명이 기여를 하면 같이 소비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맥스 UB 돼 있죠. ZA, ZB 합돼 있죠. 그러니까 네가 가로등을 켜든 내가 가로등을 켜든 관계없이 그 혜택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근데 XB는 뭔가 하면 내가 쓸 사용재 산 거예요. 공공재는 같이 사서 쓰고 사용재는 내가 사서 쓰고,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편의상 가격을 다 1이라고 하면 그 다음 나오는 식이 예산제약식이에요. 1ZB 플러스 1XB가 1WB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십니까? 그 다음에 이 식을 다음과 같이 바꿨을 수도 있다. 이제 어떻게 바꿨으냐면 이제 이 비협조적 균형 모형, 그러니까 비협조적 균형 모형은 각자 알아서 사오는 거예요. 린달 모형은 뭐예요? 둘이서 합의해가지고 같이 사오는 거예요. 이건 각자 알아서 사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는 ZC, ZA 플러스 ZB예요. ZA 플러스 ZB. 자, 그럼 식을 바꿔봅니다. 효용함수 안에 있는 ZA 플러스 ZB를 뭐로 바꿨어요? JS로 바꿨습니다. 이해하십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요. 예산 제약식에 양변에 ZA를 더합니다. 됐습니까? 예산 제약식이 양변에 ZA를 더하면 ZB가 뭐로 바뀌고? JS로 바뀌고, 그 다음에 WB 옆에 뭐가 붙어요? ZA가 붙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플러스 새로 들어온 ZA 있죠? 그 동그라미에 놓으세요. 플러스 ZA. 자, 요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뭔가 하면 11페이지 첫 번째 꼭지 끝에 보시면요. ZA만큼의 공공재를 현물로 보조받은 것 같은 결과를 보여준다. ZA만큼의 공공재를 현물로 보조받은 것 같은 결과를 보여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무슨 소린가 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오른쪽에 보세요. 오른쪽에 이게 뭔가 하면 B의 예산 제약을 나타내고 있어요. B의 예산 제약을 나타내요. 그래서 B의 예산 제약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B의 예산 제약식이 독립적이에요. B의 예산 제약이 ZA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ZA의 영향을 받아버릴 수가 있어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이건 뭔가 하면 요 안에 들어와 있는 점선 예산선 있죠. 점선 예산선. 이건 뭔가 하면 ZA가 0을 전제로 한, A가 공공재를 전혀 공급 안 한다라고 전제한 B의 예산 제약식이에요. 이해가십니까? 오케이. 근데 만약에 A가 자기 예산 제약식 딱 보고, A가
뭐 B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는 그럼 뭐 이만큼 공공재 내가 사올래? 치사하게 쟤 안 사와도 나는 내 쓰기 위해서라도 뭐 사올래? 룸메이트가 그래야 돼요, 원래. 자꾸 사오는 친구 있잖아요. 고마운 친구죠. 만약에 그래서 이만큼을 사온다면 이 사람은 자기 돈 전혀 안 들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요, 이쪽에서 이만큼 공공재 뭐 내가 살게 하면은 자기 돈 전혀 안 들이고 뭘 이제 누릴 수가 있어요. 이만큼의 공공재 누릴 수 있어요. 이해가십니까? 내 돈 하나도 안 들여도 이만큼 공공재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더 필요하다, 이해가십니까? 더 필요하다 싶으면 그때부터는 사용재를 희생하면서 내가 이제 공공재를 더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공공재를 얼마나 사오느냐가 나의 예산 제약식을 변화시켜 버린다는 거죠. 요게 뭔가 하면 ZA가 0보다 크다는 것을 전제로 한 예산 제약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의 예산 제약식이 이렇게 영향을 미쳐버리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오케이? 자, 그리고 이때 우리가 일반적인 경우를 전제로 해서 제가 여기서 이제 도출할 그림이 뭔가 하면 ZA, ZB에서의 반응 곡선을 도출할 거거든요. 오케이? 그럼 생각해 봅시다. 지금 현재 이 그림에서요, 이 안쪽에 점선으로 되어 있는 예산 제약식 있죠. 점선으로 되어 있는 예산 제약식이 ZA가 얼마일 때? ZA가 0일 때의 B의 예산 제약식이에요. 근데 이 경우에 제가 그냥 이렇게 해볼게요. 요 예산 제약식이 ZA가 0일 때 B의 예산 제약식이다. 그리고 그때 보면은 자기의 무차별 곡선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게 뭔가 하면요, 만약에 A가 저쪽에서 공공재 공급 전혀 안 하는 애다, 쟤는 뭐 하나도 안 사오는 애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좋은 거예요. 우리 룸메는 아무것도 안 사오거든, 걔도 괜찮아, 뭐 자기가 넉넉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경우에 내가 지금 현재 요만큼의 공공재를 공급한다라는 거잖아요. 그거를 나타낸 게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점이라고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까지가 A만큼의 양이면 여기 높이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A가 되는 거예요. 그냥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요거는 이해만 하고요, 실제 문제는 계산 문제로 나온다라고 했으니까. 자, 그럼 봅시다. 지금 현재 A가 전혀 공급하지 않으면 난 이만큼 공급하겠다라고 했죠. 그럼 A가 약간 공급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A가 약간 공급했다 라고 하면 A가 공공재를 공급하는 순간 내 예산 제약식이 그대로예요. 내 예산 제약식이 밖으로 나가요. 내 예산 제약식이 밖으로 나갑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리고 이 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예산, 그 A가 기여한 양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오케이. 근데 이 경우에 만약 여기를 A점이라고 하면 여기가 A점이 될 것이고, 일반적인 경우로 전제를 한다면 이 평행이동이니까 최적 선택점은 여기 있는 B 정도 되는 점에서 나올 거 아니에요. 이해 가십니까? 오케이. 그럼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이런 거예요. 여기서 잘 보세요. 요 점에 있던 게 요 점으로 갔다라는 거는 제가 Z은 ZA 플러스 ZB에서 ZA ZB에서 지금 이만큼에 해당하는 A의 공공재 기여가 나타났잖아요. A의 공공재 기여. 오케이? 그런데 결과적으로 만약에 내가 기여하는 공공재의 양이 불변이었다면 이 크기하고 똑같은 정도 공공재가 늘었어야 돼요. 무슨 소린가 하면 A가 이만큼의 공공재를 늘리는 행동을 했으면, 내가 불변이었으면 내 공공재 소비량도 똑같은 크기로 갔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A가 공공재를 이만큼 공급해 주니까 내 공공재 소비량이 늘긴 했는데 내 공공재 소비량은 이만큼 늘었어요? 아니면 이거보다 적게 늘었어요? 적게 늘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내 공공재 공급량을 줄이지 않았으면 이게 똑같은 크기로 갔어야 됐을 거라고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면 이 이야기는 일반적인 효용함수를 전제로 할 때 A가 공공재 공급량을 늘렸을 때 나는 내가 공공재 기여량을 늘린다는 거예요. 내 공공재 기여량을 줄인다는 거예요. 내 공공재 기여량을 줄여나간다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A가 공공재 기여량을 늘어나갈수록 나의 공공재 기여량은 점점 줄어든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B와 같은 점이 여기 나타나고요. 이해가십니까? 오케이. 만약에 이게 그림을 그리다가 일정 수준을 넘고 나면 자, 죄송합니다. 제가 편의상 예산선 이렇게 그렸지만 실제로는 예산선을 어떻게 그리는 게 맞냐면 이렇게 그려주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제가 상대가 이만큼의 공공재를 공급했는데 이 위쪽을 선택한다는 건 뭔가 하면 제가 몰래 그 공공재 갖고 나가서 판다 소리거든요. 근데 그건 안 된다. 라고 하면 일종의 현물 보조 형태가 될 것이고,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요 A점이 B점이 되고 B점이 넘어가서 공공재만 늘어요? 사용재도 함께 늘어요? 사용재도 함께 늘다 보면은 어느 순간 가면 요 점에 이르게 된다고요. 요 점에 이르게 되면 나는 내가 가진 소득을 가지고 전부 뭐만 사버리고 사용재만 사버리고 공공재는 안 서는 상황에 이른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상대의 공공재 공급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난 이제 공급한다, 공급하지 않는다. 공급하지 않는다에 떨어져 버린다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점은 굳이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런 점으로 나타나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공공재 기여량이 양수인 경우에만 만약에 반응 곡선을 나타낸다면 이런 형태로 나타나지게 되고, 됐습니까? 공공재 공급량, 기여량이 0인 경우까지 포함하면 이 다음부터는 다 0이 되는 형태로 반응 곡선이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이것이 경기자 B의 반응 곡선이 되고, 똑같은 방식으로 뭘 구할 수 있겠어요? 경기자 A의 반응 곡선을 구하면 그때 구해진 두 반응 곡선이 접하는 점이 이제 뭐가 된다는 거예요? 내슈가 이야기하는 비협조적 균형에 해당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게 이제 원칙적인 접근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실제로 이 내용이 기출문제에 나온 게 12페이지에 나오는 문제예요. 오케이? 그래서 쉬는 시간 쉴 분들은 쉬시고, 조금 여유 있으신 분들은 요거 어떻게 풀면 되겠구나 라고 잠시 보시고 제가 풀이하는 거하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끊었다가 이어갑니다.